네, 빵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안내사항 관련한 전환 방송입니다. 방금 전에 7시 59분에 요청해온 사항이고요. 내용을 보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종 전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를 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통증 발생 시에 예방접종 후에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 하시고 미열 증상 발생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휴식하시길 권장합니다. 발열, 근육통 증상 시에는 미리 준비해둔 해열 진통제 복용하시고요. 몸살 증상 시에도 이렇게 해열 진통제 복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요. 의사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접종 부위에 부기나 또는 통증, 발적 이런 게 24시간 하루 이상 지속되면은 의사 진료 받으셔야 되고요. 접종 후에 두통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그 진통제 효과가 없거나 또 시야가 흐려지면 또 의사 진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접종 후에 급속한 기운 저하 또는 다른 이상 증상 발생하면 의사 진료 받으시고요. 또 접종 부위 이외에 멍이나 출혈이 발생하거나 또는 접종 후 몇 주 동안의 호흡곤란, 흉통, 팔다리 부기 등 증상이 발생하면 의사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사항에서는 급히 119 신고하시고 응급실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종 후에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발생 시에 또는 접종 후에 입술이나 얼굴이 붓거나 온몸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또 접종 후에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질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주변 분들께서 보시고 119에 신고하시고 응급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3부.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전환방송이었습니다. 자, 한미 관계에서 한국은 미국에 가스라이팅 된 상태다. 이 가스라이팅에서 가스라이트는 저기 그 가스 등이죠, 이게. 자, 간단히 말하면 한국이 정신적으로 미국에 지배당한다. 이런 그 심리학 용어를 말하는 건데요. 최근 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한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에게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가스라이팅 얘기는 좀 조금 이따가 상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 미얀마 상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쿠데타 자, 일으킨 군부가 지금 자국 시민들을 향해서 계속 총을 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수백 명이 총탄에 사망했고 어린이들도 사망했고 뭐 심지어 뭐 그 군인들이 집안까지 쫓아 들어가서 총을 쐈다 이런 보도도 들어오고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국제사회에서는 뭐 규탄 성명은 하고 있는데 유엔도 그렇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 상황을 뭐랄까 이제 이 국민들이 미얀마 국민들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비극적인데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워낙에 많은 문제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국내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알력도 있고요. 또 아세안이나 인도 주변 국가들은 또 이 내정 간섭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지금 해결점이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오히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한국이 미얀마 국민들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딱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없지요. 일단은 이게 이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정 간섭이 아니라는 게 국제연합의 유엔의 국제사회의 그것인데요. 인식인데요. 문제는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할 때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럼 그 최근에 내신 책 얘기 좀 해볼게요. 먼저 그 청취자들 이해 돕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이게 뭐 간단히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좀 사실 좀 기자분들께서 이 책을 읽었거나 또는 저한테 적어도 취재를 요청했었더라면 오해가 좀 많이 적어졌을 텐데요. 이 용어는 제가 처음 사용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좀 보수적인 전문가들의 정치가들도 야당에서
우리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 진보 정부를 가스라이팅한다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김교식 교수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서문에서 그 원래 가스라이팅은 친한 사이에서 일어나고 압도적인 피해자를 이제 조종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여기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뭐 한미 관계가 친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학적으로 배경은 그렇고 실제로 예를 들자면 민경욱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한다든지 또 뭐 실제로 책에 썼습니다만 백악관 청원에서 120만 명이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청원에 서명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 형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관계는 그렇다고 제가 규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보다 실용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는 뜻에서 예를 들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스라이팅이 뭐 원래 저도 좀 그 책을요. 그 원장님 책을 제가 지금 뭐 봤더니 이게 거의 500페이지 넘습니다. 그래서 제 학문적인 제 책이고요. 5년 걸린 책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인터뷰 되니까 좀 읽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제가 프롤로그하고요. 그다음에 에필로그에 좀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 읽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 그러니까 이제 양자 관계에서 한쪽이 그냥 압도적인 뭐 힘이나 뭐 어떤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세한 상황에서 약한 쪽한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약한 쪽에서 어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건데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데이트하는 상대라든지 남편 아내라든지. 그렇다면은 이 가스라이팅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미 관계 자체에도 가스라이팅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들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받아내는 것은 뉴욕에서 아파트 월세 받아내는 것보다 쉽다라는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런 현상이라고 본 거죠.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은 그러면 미국 입장보다는 우리 한국에서 그 한미 관계 설정할 때 만약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위원장님, 원장님의 그 의견 아닙니까? 저는 뭐 미국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자산이고 한미동맹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저는 미국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사실상 우리의 국익을 앞설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국력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미국한테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하고도 협상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일종의 제가 만든 이런 소란이 오히려 일부 신문들은 오히려 이것이 미국한테 성역처럼 여기고 이런 말조차도 못하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그 발언에서도 어떤 이 가스라이팅적인 면에 단면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조짐을 읽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이제 태극기 부대 얘기를 할 때 이제 성조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런 징후를 읽을 수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스라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우리 안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 그 우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사실 화력 6위고요. 군사비 지출이 9위고요. 경제적으로는 10위권입니다. 우리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고 약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도 사실 상당 부분이 방위력에 많은 돈과 우리가 기술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미국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의 위기가 온다는 생각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 저는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김준영 원장님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게 더 분명해졌는데요. 예. 미국도 우리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동맹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때 정부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 우리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건강해야 되고 자산이지만 때로는 우리와 이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책 쓰시면서요. 이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뭐랄까요 일방적인 관계 또는 심리까지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네네. 주장을 하시면 사실 공격을 당할 만한 예 네. 사실 비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니 뭐 이제 일부에서는 이 사실보다는 예. 왜 또 이 시점에 네. 또 그런 또 용어를 쓰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용어는 제가 처음 쓴 것도 아니지만 예. 왜 그 용어를 쓰냐고 왜 또 그 외교부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주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뭐 그런 비판을 수용은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책 라인에 있기보다는 제가 국립외교원은 교육하고 정책의 장기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책은 5년간 제가 기획하고 써왔던 일종의 소신과 전문성에 대한 한미 관계에 대한 140년에 대한 역사거든요. 말씀하신 것 지금 프롤로그에 그런 몇몇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좀 문맥을 빼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저는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언이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김진영 외교원장님께서 이 책을 쓰신 건 사실 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이 안에 좀 500페이지 넘는 이 책 안에다가 한미 역사 이를테면 뭐 서로 수호조약 맺었던 1882년이었나요? 2년이었나요? 네, 1882년. 82년이었죠. 그럼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한미 관계 뭐 이를테면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뭐 그 한국 전쟁 거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산업화 시대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그 역사에서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을 정확히 되돌아보고 뭐 잘못된 부분들을 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금까지도 이런 관계가 이른바 가스라이팅 관계의 어떤 면이 아직 있으면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다시 반복하지만요. 네네. 세계 1위의 국가를 우리의 동맹으로 갖고 있다는 것만큼 저는 좋은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그 한미 동맹이 우리의 국익을 넘을 수 없다는 가장 상식적인 것이 우리한테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한미 관계 세계 1위의 국가가 우리 동맹국이다. 이건 사실은 뭐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큰 자산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 설정하는데 좀 뭐 큰 그림, 그러니까 큰 구도 어떻게 설정해야 바이든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한 미국이 사실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을 특히 수 있는 바이든 귀를 정부는. 가진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좀 이견이 있더라도 우리 얘기를 밝히고 약간의 불편한 관계를 지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관계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미국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 미국에 우리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셀프 제어라 그럴까요? 자기 제어를 하는 경향이 저는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더 보다 성숙한 동맹이 되려면 더 관계가 되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탄 없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미 관계에서 안 할 말은 있어도 배려해서 못할 말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못할 말은 없어야 된다. 정확하게 주장할 바는 주장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이익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참 그나저나 그러면 제가 최근에는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현지 시각으로 뭐 오늘이니까 아마 내일 우리 시각은 오늘 내일 되겠죠? 한미일 그 안보 담당 관계자들의 그 수장들의 그 회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 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 중재를 앞으로 설 것인가?
그러면 혹시 우리 한국 편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의 어떤 이를테면 뭐 장기적인 재무장 목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뭐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역시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라인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를 묶고 싶겠죠. 당연히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고요.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래서 한미를 묶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도 관계가 있고 중국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종의 한미일 전체를 묶는 어떤 동맹을 원하겠지만 예. 실제로 우리는 동맹으로 가면 중국을 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의 입장은 동맹은 아니지만 이슈별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한미를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도 예. 한국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일의 협력체가 예.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맞고요. 그게 과거 오바마 8년 동안에 미일이 굉장히 밀월 관계를 가졌고, 저 한국에 대해서 다소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드는 경향이 네, 있었는데요. 네. 우리의 외교력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한일 관계도 계속 이렇게 악화되게 놔둘 수 없는 문제니까 오히려 미국의 중재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